시간부터는 우리의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자료집 7쪽에 보면 봉사 직무와 역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3시간 동안에 이 많은 내용을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만 좀 우선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형제의 봉사자, 회장이 지니는 제소프란스칸 정체성과 교회에 대한 시각, 프란스칸 정신은 매우 중요하다. 봉사자는 해당 형제의 대표이면서 평회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형제회의 운영과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기 제소프란스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여러분들 제소프란스크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누가 여러분들 본당에서 누가 제소프란스크에 뭐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네?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단순히 복음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신자들도 다 복음을 따라 사는데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교육하는 사람. 제가 이걸 한마디로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제소프란스크의 정체성은 세상에 살면서 첫째로, 두 번째로 세속적 가치를 떠나서, 세 번째로 성프란스코의 영적인 여정을 따라서,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 빨리빨리 적어야지. 세상에 살면서 세속적 가치를 떠나서 성프란스코의 영적인 여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 이게 프란스칸 정체성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상에 살면 사람은 무엇이고, 여기서 영성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좋은 거. 왜 좋을까요? 하느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죠? 그럼 세속이라는 건 세상과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떠나야 할 세속은 뭐냐? 나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가치들은 다 세속적 가치입니다. 아셨죠? 네. 나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가치들은 다 세속적 가치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나를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프란스코 영적인 여장, 가난, 겸손, 형제 등등 여러 가지 프란스칸 영성에 관련된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프란스코가 어떻게 따랐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회장의 일차적인 책임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정체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회장이 여러 가지 막 얘기들이 많이 써놨어요. 법적인 용어들 많이 써놨는데 제가 이것을 여러 해 동안 연구하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 정리해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회를 프란스칸 정신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회장의 모범적인 봉사의 자세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장의 역할과 태도는 형제적 일치를 이루는 최대의 관건이다. 각 부서의 책임자들을 격려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와 추진하는 과정에서 온 어려움에 대한 배려와 사랑 어린 확인이 있어야 한다. 회장의 직무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적이며 교회를 위한 봉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앞두고 당신의 자유를 마지막으로 행사하셨던 일, 곧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장은 뭐라는 사람이라고요?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직책이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꼭대기 있어야 되겠어요? 밑에 있어야 되겠어요?
형님 다음 주에 발전 주셔주세요. 회장은 무엇보다도 형제적 친교와 애정이 드러나는 부드럽고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데까지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형제적 분위기를 손상시키는 말, 태도, 표양 이런 행동을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권위를 사용함에 따라서 자신과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행하려는 근본적인 영적인 봉사입니다. 어떨 때 평의원들 중에 회장과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평의원들 중에 야, 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없죠?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프랑스나 영성을 잘 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태도나 행동을 보면 말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 억양 이런 것들이 다 전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제가 목격한 여러 형제회의 이 평의들에 관해서 회장이 어떤 회장님들은 다른 부서 책임자들의 할 일까지 혼자 다 하는 사람 회장도 있고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몰라라 하는 회장님도 있고 아주 천차만별의 회장님들이 계세요. 자, 평의의 의결 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합니다. 결정된 내용을 거스르거나 결의되지 않은 사항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연구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회장의 생각을 막 관철시키려고 계속 평의원들에게 막 한 번 얘기했으면 되는데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자꾸 얘기해요. 다른 평의원들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만 얘기해요. 나중에 결정 투표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회장 혼자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정을 왜 안 돼요? 결정해야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결정을 하고 나서 회장의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두고 보자. 국물도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 결의되지 않는 얘기, 평의 밖에서 얘기되는 건 다 무혐의 아셨죠? 네. 어떤 사람들은 뭐 카톡으로 주고받고 우리가 다 의논했다니까 아니에요. 평의 회의를 통해서만 결정된 것이 가능합니다. 평의 밖에서 일어나는 결정들은 다 무효예요.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된다. 어떤 때는 객관성이 없어요. 너무 주관적이에요. 회장 혼자 막 펼쳐요. 그리고 결의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회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애정으로 이렇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업의 오너처럼 생각하는 회장님들도 가끔 있어요. 제가 어느 지구 회장님이 사목 방문을 형제적 방문을 와가지고 형제적 방문 보고서에 의해서 거기 안에서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각 구역장들을 불러오래요. 어떻게 불러와요? 얘기들도 미리 다 연락도 안 됐는데 계속 고집을 부려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우리 보고서에 의해서 얘기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불러오라고 하느냐고.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고집을 막 피워가지고 아주 혼란이 좀 야기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옮기는 원리가 희미해지면 모두가 맥박입니다. 아니 지난 평의 때 뭐 결정을 해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그냥 대충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는 언제 그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평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 보조자와 긴밀한 유대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영적 보조자는 평의 때 평의원의 일원이지만 그에 앞서 교회의 대리자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뜻을 함께 찾고 신중히 검토하여 회원들에게 합당하고 유익한 봉사가 되도록 영적인 면과 생활과 삶의 실천적인 면에서 영적 보조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어떤 일을 결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회원의 명시된 대로 하지 않고 회원의 범위를 넘어서도 어떤 걸 결정만 하려고 할 때 영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회원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사의 직무는 하나님께서 여러 형제 자매를 통해 뽑아주신 선물로서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이게 위임되고 위탁된 임무지 선거에서 뽑혔다고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는 늘 발을 씻어주는 주택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섬기는 자세히 머물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 회장님이 대강대강 하고 의지가 약하면 그 형제회는 참 어렵게 돼가야 돼요. 그리고 혼자 다 일을 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평의원들의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것 담당 평의원들이 그 회장이 아니에요. 회장은 그 담당 일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를 대신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될 경우도 많아요. 여기는 그래도 도시 지역이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방에 나가면 이런 회계나 서기나 이런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그 평형들이 많아요. 그러면 혼자 할 수밖에 없어.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회장님은 평의원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형제의 전반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샌프란시스코 회원들이 제일 잊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회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약할 때 뭘 지키겠다고 서약합니까? 그럼 뭐라고, 이거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잘 지키겠다고 서약해놓고 제일 안 보는 건 뭐예요? 특히 이 영적인 면보다 이 행정적인 면을 더 안 봐요. 나 몰라가요. 이런 기획 때 자주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단형제 회장의 역할이 무엇이냐? 정기총회, 원례회, 평회회. 여러분들 평회회 하기 전에 안건을 어떻게 수립합니까? 서면으로 받습니까? 카톡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전화로 받습니까? 요즘에 카톡이 발달해서 안건 수립하면서 카톡 같은 걸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기총회와 총회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선거총회, 정기총회, 이임신총회. 선거총회는 이 봉사자들 선출하는 것과 이 3년간 그 사업 보고와 관련돼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총회, 선거총회는 주재자가 누구예요? 상급 형제의 대표자. 정기총회와 선거총회가 다른 것은 옛날에 연례회의라고 했던데 이게 연례회의가 아니라 지금 정기총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선거가 없는 2년 동안의 회의는 정기총회라고 불러요. 그럼 이 정기총회 회의를 총회를 주재하는 게 회장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원례회, 평회회 뭐 이런 것들을 주재하고 운영하는. 그리고 총회 보고서를 만들 때 여러분들 총회 보고서 어떻게 만들어요? 이 정기총회 보고서는 1년에 한 번 만들어가지고 상급형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혼자 합니까? 같이 합니까? 같이요. 이거 보고서 만들 때는 다 함께 모여서 만들어야지 따로따로 할 수 없고 어떤 때는 회장님이 서기한테만 다 미루고 나무라라는 회장님도 있어요.
회장님이 소집을 해서 우리 보고서 만들 때 각 부서별로 다 확인하고 제대로 만들고 사실과 부합해야지. 어떤 때는 가짜 보고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지금 회장님이 해야 될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 형제회의 결정과 평의의 결정사항을 실행에 옮긴다. 과거에 여기 인천에 제가 연구를 할 때 어느 단위형제 회장님이 지구에서 한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슬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형제회 회장이 직무에서 그만두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구형제회 결정사항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이런 행위는 회장님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구형제회에서 까닭없이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 담당자를 격려하고 그들이 맡겨진 일,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걸 재난국에 결정을 했어요. 그 일이 그 담당자가 잘 되고 있는지, 그거 잘 돼가냐고 물어보고, 어디까지 됐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 평회의 때 그 일이 차질 없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담당자가 결석할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서기가 평회에 안 오고 자기가 무슨 급한 일 때문에 못 왔어요. 그러면 서기가 평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평회 보고서도, 평회의 그 회의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다른 사람에게라도 주어서 그 평회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역할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회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회를 대표하는 일, 그 다음에 새로운 지원자, 입회 대상자 면담하는 일. 되게 새로운 지원자 처음에 들어올 때 회장님이 면담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입회자, 그 다음에 다음 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이런 대상자들 회장님 면담하고, 유기서역 대상자하고 정신분석 대상자는 연구가 면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평의회의로 격리장부, 공문서의 수신과 발신, 각종 보고서 등의 대표로서 서명합니다. 평의회할 때 회의록 낭독 후에 일일이 다 하죠? 서명? 그 다음에 평의회와 함께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급형제에 보고하는 일. 그 다음에 잠정적 처분, 결정적 처분 전에 해당 회원과 먼저 대화하는 일. 그 다음에 평의의 동의를 얻어 선거총회 후 1년이 지나면 사무방문과 형제적 방문을 요청하는 일. 이것을 회장님이 해야 됩니다. 평의의 논의를 거쳐서. 요즘의 법은 회장 단독으로 하는 일이 거의 없고 항상 평의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어요. 그게 회장 참 그렇게 권한이 이렇게 없으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죠? 네. 누가 도와줘야 돼요? 평의원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회원을 방문하고 대화하고 도움을 줄 방법을 평의와 함께 찾는 것. 그리고 수도회가 아닌 교구 본당에서 원래를 하는 형제회에서는 그 본당 신부님과 잘 지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뭐 영명철이라든가 이런 때 선물도 좀 드리기도 하고, 또 그 회원들이 그 본당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관리를 하도록 회장님이 좀 신경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총회와 선거에서 평의원과 회장이 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 요즘에 이런 것들이 좀 도시에서 좀 일어나고 있다고 많이 들리는데, 차기 후보자에 대한 사전 선거 운동. 후보자에 관한 사적인 의견이나 정보를 누설하는 일. 아니,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런 사람 없을 걸로 기대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다시는 내가 평의원 해나봐라. 이거 끝나기만 해봐. 다시는 안 할 거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만 회장님이
염두에 둘 것은 합의체로 일한다. 이것도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합의체로 일한다. 자, 지구봉사자. 좀 전에 다리형제 봉사자하고 함께 얘기했지만 지구봉사자의 역할이 지구형제를 활성화하고 이끄는 일은 평의회가 공동 책임을 지지만 평의의 지침과 결정이 실행에 옮겨지도록 살피고 자신의 활동에 대해 평의에 알리는 것은 일차적인 책임 봉사자의 임무다. 규범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구 봉사자가 총회를 주관하러 다리형제에 내려갔을 때 선거를 주재하는 데 있어서 지구에 있는 부서 직무들하고 다리형제에 있는 직무들이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선거를 보러 가서 지구에 있는 부서를 다리형제에 가서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것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 단위 형제의 필요에 따라서 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지구에서 있다고 단위 형제에 가가지고 이것 정평도 만들어라, 성교도 만들어라, 뭣도 만들어라. 이렇게 그 선거 투표하는 자리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회원을 거스르는 거죠. 단위 형제의 필요성이 지구 형제의 필요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 형제에서는 총회 안건으로 해마다 3년마다 하는 선거총회 안건으로 항상 추가로 두어야 할 직책을 안건으로 다뤄야 합니다. 왜? 3년이 지나면 모든 임기가 다 만료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형제위에 추가로 두어야 될 직무가 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마지막 그 평회의 때 이 총회 안건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 몇 가지가 더 추가로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의결을 해야 돼요. 평의에서 안건을 올려서. 이 작업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각 형제만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냥 당연히 그냥 인수인 게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단위 형제에 의해서. 그래서 단위 형제의 총회에서 추가로 두어야 될 직책만 지구 형제 회장이 가서 그 사람만 뽑고 와야지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네. 예. 그러면 단위 형제에서는 그것을 정기총회에서 선거총회를 놔두고 평회에서 우리 이번에는 우리 정평창고가 없다면 이런 하나 더 두자 아니면 있을 때 너무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선교나 정평창고나 다른 직무들이 단위 형제에서 할 일이 없어요. 왜 할 일이 없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없을까요?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몰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할 만한 일도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정평창고 같은 일들은 회원 전체가 함께 해야 될 일이지 단위 정평장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거의 다. 그러면 지구 정평 담당은 단위에서 그런 사람을 뽑으라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자료를 단위 형제가 회원들 잘 실천할 정보 제공을 해주고 이런 거에서 끝나야지. 선거가 없는 정기총회는 단위에서 꼭 필요합니다. 사업 계획과 예산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간 사업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산이잖아요. 회계 결산도 있고 사업 계획의 전반적인 상급 경제에 보낼 때 그 결산을 다음에 1월 달에 하는 정기총회, 그걸 다 정기총회라고 해요. 1월 달에. 모든 단위 형제에서는 1월 달에 정기총회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 정기총회에서 지난해에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사업 실천에 대한 보고, 또 회계에 대한 결산,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예산, 이것을 그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그것을 지출할 수 있어요. 아셨죠? 네. 그러면 대강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형제에는 그걸 준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형제도 있어요. 지구총회의 임무.
지구총회는 지구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위 평의원들이 대의원으로 참여하여 안건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 평의원들은 지구총회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회원과 국가 규정의 내용들을 보면 지구총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구총회는 단위 내 교류를 촉진하며 형제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들을 독려하고 교회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지금 인천지구에 지구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구 규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지구 규정에서 다뤄야 될 총회에서 지구 규정에서 다뤄야 될 국가 규정, 국가 세칙 이런 데서 지구에서 할 일로 미루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것만 거기서 지구 규정에 다루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인천 지구의 지구 규정에서 다뤄야 될 어떤 얘기라면 뭐 나이 문제라든가 여기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몇 세요? 단위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구 규정에서 다루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통일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 규정에서 지구 규정에서 다루도록 요구해 놓은 것만 딱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그 지구에서는 지구 규정이 3년간 행동을 했는데 실천을 해보고 나서 아 이거 우리 규정이 안 맞다 하면 그것을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현실에 맞게. 그래서 개정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지구 형제에서 해야 될 예상되는 업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구 규정 작성과 개정 작업. 상급 형제의 사업 계획을 반영하는 새해 지구 사업 계획. 이걸 언제까지 할까요? 몇 월 달에 해야 될까요? 적어도 10월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단위 형제에서 이걸 받아서 또 단위 형제의 사업 계획을 세우죠. 그러면 지구에서는 10월 달에 이걸 결정하려면 9월 달에 이걸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그 사업 계획이 몇 월 달에 나와요? 예, 그러면 그걸 받아서 바로 착수해가고 지구에서 사업 계획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거 말고 지구 평의원들만 연수가 있어야 돼요. 지구 평의원들이 연수는 언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선거총회 바로 후에 직무교육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새로 된 지구 형제 평의원들이 단위 형제의 형제적 방문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얘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단위 형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모르고 가서 방문을 해가지고 방문 보고서에다 엉뚱한 얘기를 써놓고 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지구 봉사자들은 직무교육을 충실히 해가지고 단위 형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구평의원 연수를 해야 되고 각 단위 형제의 평의 회력과 통일된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지구 안에서는 우리 이렇게 하자. 평의 회력 양식이 여러 가지는 아니라면 국가에서 제정한 게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실정에 맞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 통일된 양식이 필요합니다. 지구 안에서는. 그 다음에 총회 보고서 이것도 통일된 양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단위 형제의 직무를 연수 계획 반드시 지구에서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적 방문 가가지고 무슨 감사를 나온 것처럼 지구 평의원들 전체가 가가지고 장로를 다 뒤적뒤적하고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형제적 방문은 단위 형제에서 형제적 방문 요청이 오면 3개월 전에 요청이 오고 3개월 안에 그 지구 형제에서는 단위 형제 왜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하고 자료집 그 폼을 보내요. 그러면 단위 형제에서 그 폼에 맞게 다 상세하게 답신을 올립니다. 지구에. 그럼 지구에서 그걸 가지고 평의회를 열어서 단위 형제에 가가지고 대표자가 가서 그 보고서 자료집에 의해서만 형제적 방문을 하는 것이지
여럿이 가가지고 막 이잡듯이 다 뒤져가지고 이것 잘못했나 저것 잘못했나 그렇게 하면 단위 형제에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무 큰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방문 목적이 형제적 친구가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 목적은 사라지고 우리 지적 너무 많이 받았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집니다. 아무튼 이런 직무 연수를 반드시 지구에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지구와 단위가 함께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때는 왜 단위 형제도 지구가 해야 될 일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지구에서 단위 해야 될 일을 잘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양성교사를 위한 양성작부. 지금 여기 양성작부 있나요? 네? 지구에서는 단위 형태의 양성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구에서 양성작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구연구와 상의해서 이 양성작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하는 그 사례를 얘기하면 어떤 지구에서는 연구가 전체적인 강의를 하나 하고 지원반 교사, 입회 일반 교사, 입회 이반 교사, 유기사역반 교사, 정신사역 대상자 교사가 다 있어요. 하나를 지구에서 각 단위에서 차출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다음 달에 가르칠 과목을 가르쳐요. 현실적으로. 그래야 가서 양성교사들 도움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프란스칸 영성이라고 가서 양성대학교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질로 가서 써먹으려면 뭔 얘기를 써먹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양성대학교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 양성대학교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위 형제마다 이 양성자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구 안에 전체 통일된 기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양성자들을 심사할 때 양성자들을 평가하는 평가 평형을 엽니까 안 엽니까? 왜 대답이 이렇게 적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양성자들이 많으면 따로 양성자들을 평가하는 평회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몇 명 있으면 평회 끝에 그냥 같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평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100점 만점에 뭘 몇 점을 주고 뭘 몇 점을 줄지 그것을 정하고 몇 프로 이상 되면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유보를 시키든가 뭔가를 하는 방법을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지구 내에 통신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단위 형제들은 통일된 그 규정 평가 기준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70점 이상이 안 되면 유보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것만 갖고 유보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출결사항이 아니 사람은 좋은데 그 사람이 다른 본당의 직무 때문에 아니면 교구 직무 때문에 뭘 참석을 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유보시키거나 탈락시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의 은사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한 따로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형제에 가서 교육을 받게 하든가 아니면 뭔가 그 사람이 그것을 수행할 만한 어떤 것을 과제물을 준다든가 해서 그것이 탈락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이 법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칼같이 뚝뚝 잘라내면 성수자가 나만할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프란스칸 은사가 우리의 자긍과 겸손과 가능 이런 것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런 양성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 하나의 이런 통일된 평가 기준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1번인가 출석해야 되는데 한 5번밖에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은 서약을 시킬까 말까? 이거 문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왜 그냥 과목을 이수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 서약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고, 특히 그런 것을 얘를 유보를 시키거나 탈락을 시킬 때는 그 통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급 형제회의 지구 형제회 선거청의와 형제적 방문과 사목 방문 요청. 지구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형제적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요청에 의해서 그 국가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단위 형제의 형제적 방문과 사목 방문 계획, 단위 형제의 실정에 맞는 방문 보고서 양식,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형제적 방문은 회원에 의하면 상급 형제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 요청이 없이 방문할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나 통상적인 절차에는 요청에 의해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요청하는 것이 요청에 의해서 방문을 하도록 우리 회원은 규정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지구에서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어느 형제는 언제, 어느 형제는 딱 그냥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춰라,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왜 그러냐면 그건 회원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정당하게 하려면 선거총회가 끝난 형제회 1년 정도 지난 형제회를 다 뽑아가지고, 이런 형제회에 여러분들이 형제적 방문을 할 시기가 됐다고 미리 알려주고 언제 요청하라고 미리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걸 요청을 받아서 지구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법을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위 형제회 선거총회를 언제 할 겁니까? 선거총회가 3년마다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 형제회도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맡고 있는 형제회도 2년 만에 한 데도 있고, 선거총회를. 왜? 끝난 선거총회를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2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거총회는 이제 다 지구에서 보면 알아요. 어느 형제회가 어느 때 선거총회를 했고, 그래서 그 3년이 되는 애는 언제고, 그리고 해당 평의 회의록을 단위형제 회의록을 지구에서 보잖아요. 그거 보고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보지도 않아. 그럼 단위형제도 이걸 의견했든지 뭐 했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단위형제의 선거총회와 형제적 방문, 이것이 지구 사업 계획에 반영되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정보를 줘야 돼요. 어떤 때는 단위형제도 미처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지구에서 모를 때도 있고, 그래요. 서로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 형제의 요청이 있을 때 새로운 지원자 피정, 입회 대상자 피정, 유기 대상자 피정, 종신 대상자 피정을 지구에서 단위 형제가 열악하면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을 때 요청받은 형제별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그런 기회를 지구에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천 지구에는 영보들이 있잖아요. 단위 형제 영보들이 있는 형제에는 물어야 됩니다. 그 형제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려는지 아니면 지구에서 위탁을 할 건지. 그래서 지구에서 다 위탁했으면 좋겠다라고 다 되면 지구에서 그걸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그 피정 기회를 지구에서 마련하고, 서약식은 언제 합니까? 여러분들은? 끝나고 합니까? 아니면 해당 형제회 가서 하라고 합니까? 형제. 그 피정 끝나고 해요? 이건 좀 피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서약식은 단위 형제 회원들이 이미 그 종신서약한 회원들이 새로운 회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그 회원들이 있는 데서 해야지. 그죠? 근데 편의주의적으로 그냥 지구에서 모였으니까 여기 사자. 단위 형제의 회장님들이 조금 편한 걸 좋아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야, 지구에서 다 해주니까 편하다. 왜? 강사 소비도 해야 되고, 뭣도 준비해야 되고, 뭣도 준비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지구에서 그냥 어떤 사람은 그 지구에서 함께하는 게 장엄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건 이유가 될 수 없고 다만 새로운 서약을 하는 회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정신서약 회원들이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약식은 어디서? 단위에서 하도록. 그 다음에 피정은 단위 형제가 연락하면 그 요청을 받아 지구에서 피정은 거기서 해주고 서약식은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축제예요. 축제. 전 회원이 다 모이는 축제. 제가 여기 연구할 때는요. 이 축제가 해마다 형제의 날이라고 해서 아주 거창하게 했어요. 아주. 강화에서 그때 이런 형제의 날 행사를 했는데 그때 직무교육과 함께 했는데 그때는 강화형제에서 데이트도 잡고 하여튼 아주 성대하게 아주 신나고 축제 기분 좋게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지구내 이 회원들이 내가 여기 속해 있구나. 이 소속감과 그런 것들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축제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면 앞으로 이런 것도 계획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서 할 일 중에 하나가 단위 형제의 관할 구역 정비입니다. 어느 형제에는 우리가 지금 다 속지법이라는 걸 따르고 있잖아요. 어느 형제에는 어디서 어디까지다. 근데 이런 것이 불분명한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형제와 저 형제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헷갈려. 나는 이쪽으로 타고 가는 게 편한데. 그래서 이것을 지구에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제 요것이 이제 지구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언급된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걸 다 머릿속에 넣고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요약해서만 말씀드릴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아셨죠? 네. 아까 거기 보면 지구규정 검토 개정 선거총회 안건 중에 3년간 봉사자를 얘기할 때 추가로 두어야 될 직책 의결 이것은 우리 회원은 5명만 돼 있어요. 회장, 부회장, 회계, 양성, 서기 그리고 그 밖에는 추가로 필요하면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형제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구역 담당은 다 단위 형제만 있죠. 이것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마다 총회 안건으로 추가로 두어야 될 직무를 정할 때 다시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정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그 밖에 구역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선교, 정평 이런 직무는 평회에서 잘 생각해서 이걸 두어야 말까를 안건으로 올려서 총회 의결을 하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아셨죠? 네. 단위 형제 총회 한번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번 그 추가로 두어야 될 직무에 대해서 안건을 준비하도록 말씀드리고 싶고요. 총회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안, 작년도 결산, 지난해 결산, 새해 예산 이것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들. 그럼 여러분들 사업계획을 만들 때 뭐가 반영되어야 되냐? 상급 형제의 사업계획을 먼저 봐야 돼요. 지구에서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걸 가지고 단위 형제의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단위 형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계획이 거의 없는 형제가 많아요. 지구에서 하는 것만 그냥 가상같이 적어놨어. 그럼 단위 형제에서 자기들이 뭘 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회장님들은 단위 형제의 회원들이 어떻게 해야 더 우리 프랑스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서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형제회에서 하는 피정, 여기는 피정을 1박 2일 합니까? 단일을 합니까? 1박 2일. 1박 2일로 합니까? 잘 되고 있어요? 단일형제회에서는 1박 2일 피정을 하고 있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코로나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하루만 하는데 한번 손 들어봐.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예요? 사실 1박 2일 피정을 강조한 것은 이런 수도권에 있는 형제회에서 적어도 좀 1박 2일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권고할 사항을 지금 새치게 보면 의무사항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것은 개정해야 됩니다.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방에서는 1박 2일 할 꿈도 못 꿔요. 어떻게 법을 정할 때 모두가 다 지켜야지, 가정에서 법을 정해야지 지키지 못하는 형제회에다 의무를 주면 그건 법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 형제 사업 계획을 반영하는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우선 선거총회, 정기총회가 언제 있느냐 없느냐 그걸 좀 바라봐야 되고요. 형제적 방문과 사법 방문 요청할 시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확인하고 새 지원자 모집을 몇 월 달부터 할지 또 양성 평가와 서약식을 몇 월 달에 할지 그 다음에 원래회의는 어느 해 어느 날 하고 평회의는 언제 일정한 사업 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날짜를 확정 지어서 그냥 이 날짜를 확정 짓는 게 좋습니다. 왜? 뭐 매월 둘째 주 한다. 어떤 때 둘째 주가요 이상하게 요일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날짜를 몇 월 달, 1월 달에는 며칠 날, 2월 달에는 며칠 이걸 딱 확정을 줘야 돼요. 사업 계획. 그래서 그날은 평의원들이 빠지지 않고 다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원 피정은 언제 할 것인가? 사업계획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립 기념일, 축제, 소풍, 성지순례 이런 것들 아까 단위형제의 사업계획이 없다고 이런 얘기 했던데 이런 걸 집어넣어야 돼요. 제가 그 전에 담당했던 어떤 단위형제에서는 한 해는 소풍 가고 한 해는 성지순례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두 바꿔가면서 이렇게 아주 좋은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해야 되고요. 사업계획에. 그 다음에 상급 형제에 보낼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몇 월 달에? 12월 달에 하나요? 아니 단위 형제에서 몇 월 달에 사업보고서를 해요? 12월 달에 안 해요? 11월. 그 여론 형평성에 맞게 하여튼 보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기총회 준비 매월 12월 달 되면 정기총회 다음에 1월 달이 정기총회인데 이 정기총회를 할 때 이럴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기총회 때 뭘 준비해야 되냐 회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형제회 회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결석자, 불성실한 회원, 잠정적 처분자나 결정적 처분자, 특별 배려 회원 이런 것들을 이 총회 정기총회 보고서에 다 언급을 해서 그 총회 때 다 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미래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을 때 이런 것이 기본 자료가 돼서 통계 자료가 돼서 우리는 올해는 이런 거에 이쪽에 좀 주력을 하자. 자 그러면 총회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선거총회에는 총회준비위원회가 필요한데 지금 단위형제에서 총회준비위원회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죠.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평회가 대신하면 됩니다. 이게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여건이 있는 형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평회가 임무를 대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평의에서 이 사람들을 구성할 때 이 총회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뽑아내야 돼요. 근데 전임 회장님이 되게 준비위원장이 되고 그
위원들은 2명이나 3명 정도 되면 됩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준비위원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갈까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 누구는 누구를 좋아하는데 누구는 누구를 싫어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회 안건에 다룰 그 내용을 아까 얘기했던 구역, 선교, 정평, 청년, 뭐 전례 뭐 등등의 이런 직무는 총회 안건으로 다뤄야 됩니다. 평의에서 준비를 해서 안건을 올려서 이거 작업을 지금까지 많은 성적이 이 작업을 그냥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난해 사업계획에 따른 결산과 새로운 한 해의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 자, 그러면 선거총 이후 바로 해야 할 일들. 자, 어느 형제에서 선거총회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첫 평회에서 양성교사와 구역장들을 임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역장들을 임명할 때 어떤 절차를 임명하나요? 구역의 추천을 받아서 평의에서 그것을 승인하나요? 아니면 그 평의에서 아예 어떤 대상자를 뽑나요? 추천 받아서 하는 게 가장 현명하죠? 말이 적어지니까. 그런데 이런 절차를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다고 구역에서 아예 누구를 뽑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해당 평의에서 반드시 확인 작업을 해서 그런데 구역에서 뽑은 사람하고 평의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게 결정된다 해도 해당 구역에서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아셨죠? 예. 그 다음에 평의원 연수와 직무교육 선거 끝나면 바로 이것을 해. 그날에 하든지 그 다음 달에 하든지 바로 해야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익히고 하죠. 그런데 지구 평의원 연수와 직무 교육은 되게 지구 평의원들을 선출할 때 적어도 단위 형제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출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 모 지구에서는 한 번도 단위 형제에서 이런 평의원 경험이 없는 사람을 지구 회장으로도 뽑고 부의장으로도 뽑고 이러니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상하게 됐어요. 아주 그 형제 들팡질팡하고 헤매는 모습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 형제에서 이 직무교육 한 선거 끝나고 한 번 하고 사업계획에 뭐가 반영돼야 되냐면 양성교사, 단위 형제에서 양성교사 연수를 반드시 한 번 가져야 됩니다. 언제? 양성이 새로 시작될 때. 새로운 양성교사를 다시 확인하고 그 양성교사. 여러분들 양성교사가 부교사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네, 있는 게 참 좋아요. 가능하다면 모기사를 둬서 차기 양성교사로 이렇게 양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성교사 연수 한번, 구역장 연수도 반드시 해야 돼요. 여기 해당 이제 구역 평의원, 구역 담당 평의원 있잖아요. 구역 담당 평의원이 각 구역장들과 함께하는 구역장 회의 합니까 안 합니까? 예? 네, 해야죠. 그래서 구역장 연수, 양성교사 연수는 단위 형제에서 해마다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교사 연수할 때 뭐 해당 영보가 할 수도 있고 누구 초청해서 할 수도 있고 상급형제 담당자를 요청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평의를 통해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평의는 왜 하나요? 원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원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평의를 하는 건데 평의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평의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회의예요. 그래서 각 직무 담당자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우리 회원들은 반드시 따라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평회할 때 여기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평회가 갈라져 있는 형제들이 너무 많아요. 누구와 누구는 의견을 같이 하고 누구와 누구는 반대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 의결하려면 참 어려운 형제들이 있어요. 하느님의 뜻을 찾는 노력이 없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